반갑습니다. 자, 9월 17일. 자, 화요일이죠. 밤 11시 5분이 살짝 지났는데요. 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듯 합니다. 제가 갱년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아직도 그 갱년기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일까지 지금 바빠서 10월 말까지는 좀 제가 좀 시간이 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예전처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요, 한번 시장 먼저 볼까요? 매매 동향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제가 보니까, 수급은 현재까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오랜만에 환율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네, 환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계속 시장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율 차트 보시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위에 게 환율 차트고요. 아래 게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지금 반대로 약간 움직인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다시 환율 차트를 보면 좀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는 오늘은 환율 차트가 좀 강력하게 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환율 차트는요. 이 자리 1182포인트가 좀 뭐 이제는 바닥을 찍었나요? 그거는 아직 지금은 뭐 바닥을 찍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환율 차트가 지금 일봉상으로는 사실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요 자리 행보했던 자리 보이시죠? 일봉상으로 그죠? 요 자리 행보했던 지점 근처에서 지금 바닥이 놓은 거거든요. 일단요. 1182포인트가. 자, 이게 행보했던 자리를 한 번에 깨지는 않겠죠. 이렇게 그죠? 행보했던 자리니까. 요 자리를 만약에 지지선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나요?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환율 차트가 1200선을 다시 만약에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면 요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요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요 자리가 얼마냐면 1193입니다. 만약에 환율 차트가 종가상으로 1193을 돌파를 했다면요.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1193을 돌파하면. 자, 93을 돌파해서 만약에 1200 근처까지 요 사이 구간 온다면 에너지를 모은다면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요 자리에서 행보했던 요 자리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무슨 FOMC 회의가 아직 이번 주에 있는데 미국 금리를 지금 인하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인하를 안 해버리면 제법 큰 악재가 되겠죠. 그럴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보지만 또 주식이랑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되면 이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는 또 코스피는 빠지겠죠. 근데 지금 현재 메이저 수급을 봤을 때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눈치 보기가 좀 보일 줄 알았는데 코스피는 눈치를 보고 있는데 코스닥은 눈치를 전혀 안 보고 있네요. FOMC 눈치를요. 그리고 10월 중순, 초중순에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 G20 정상회의가 있을 때도, 그 정상회의 기대감으로 한 2주 정도인가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2, 3주 정도 올랐다가 정상회의 1주 전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나요? 이번에도 지금 보면 10월 초 같으면, 대략 10월 7, 8일 정도 잠다 치더라도 10월 달부터는 저는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까지 9월 말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FOMC가 만약에 악재가 없다면 9월 말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10월 달부터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 대한 경계감도 있고 어찌 될지 모른다는 경계감과 그리고 미리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이머징 마켓 편입되는 거로 인한 자금이 우리나라 자금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유출됐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지금 2차 유출이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면요. 외국이 지금 강력하게 매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출되고 있는 중이라 봐야 되는데 그게 일단은 10월 달까지는 꾸준히 유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미중 정상회의 10월 초에 있는 미중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서
좀 얘기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뭐 당장 뭐 큰 결과 바로 도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가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뭐 이렇게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뭐 다음에 또 만나자, 뭐 일단 뭐 이 정도까지는 합의를 했는데 다음에 또 만나자, 그런 정도의 만약에 결과라면, 역시 10월 달에는 좀 어쨌든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11월 달에 다시 한번 더 재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9월 달까지는 FOMC 회의가 돌발 악재만 없다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악재만 없다면 9월 달까지는 무난히 코스피는 이제 견딜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 달에는 조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 11월 달에 다시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해봤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끝났으니까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끝이죠. 환율 차트를 좀 유심히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근데 일봉상으로는 지금 환율 차트가 지금까지 환율이 이렇게 기나긴 행보 이후에 우상향으로 뻗어가면서 한 번도 일봉상 1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거든요. 요 자리에서도 121선을 이탈하지 않았었고요. 지금 요 자리에도 지금 121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지금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요걸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듯 하고요. 일봉상으로는 보면 뭐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나라는 생각인데, 주봉을 보면 아직 또 요 이격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과 이격이 약간 좀 벌어져 있습니다. 요 자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동 평균선이,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축소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제 바닥에서 이동 평균선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뭐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크게 아직까지는 뭐 좀 길게 보면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요 1150, 60 요 정도 구간 정도 온다면 그때는 좀 코스피를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 연말까지는 뭐 큰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 한 1월달, 2월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내년 3월 이후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예측이니까, 그는 그때 매일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변화하니까요. 그때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코스피가 하락을 한다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뭐 내일이라도 당장 뭐 꺾여버리면 또 그때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또 중기적으로도 보면 이 올해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여러분 참고로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차트는 뭐 아까 제가 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꾸준히 자, 코스피 차트가 쓰리 바닥을 만들고 요 박스건요. 여기 박스권에 쓰리 바닥을 만들고서 제가 이때 여러분께 21선을 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 이렇게 꾸준히 자, 지금 코스피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1선을 넘어서 이제는 121선 근처까지 왔는데요. 보통 요런 차트를 저는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모든 이평선을 깨고 일봉이 급락한 이후에 이렇게 쓰리바닥을 만들고 꾸준히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121선 요 자리를 전후로 해서 보통 한번 쉬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눌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121선 전후로 해서요. 그래서 121선이 얼마냐면은 지금 121선이요. 2082포인트가 121선인데 2075포인트, 121선 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살짝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070 정도, 저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나요? 2070 정도 올라가면 그때는 여러분 웬뜨긴가고 분할 매도 한번 해보시라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갈 때까지 가보시는 겁니다. 근데 보조 지표들이 지금 상당히 좀 가격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로 좀 눌림목이 좀 어느 정도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70포인트 정도 전후로 해서는요, 분할 매도를 조금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일부 비중을 조금 줄이셔도 되지 않나,
100% 줄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좀 줄이시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눌림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눌림목 구간이 저는 10월 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제가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에 제가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 있죠. 주가가 조정받을 때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될 종목군들 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남북 경협주를 조정할 때마다 좀 포트에 넣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를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시켜 드린 적이 있고 포트에 좀 넣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이글벳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말 듣고 나서 이글벳을 제가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는 제가 여러분께 한 두세 번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면서 8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때가 8월 달이었죠. 예, 그때 제가, 판문점, GOP인가요?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멧돼지들이 사체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이제 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 양성 반응이 나오면 해서 멧돼지들은 우리나라 군사 분계선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도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린 것 같습니다. 들었죠? 네. 그리고 제 아는 지인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아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지인한테서.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사체가 발견이 되면서, 글쎄요, 정부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 생각이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것은 이미 전염이 됐을 수도 있겠다. 시시하면서 은폐했나? 이게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일본이 한참 하이트리스트 우리나라 배제한다 이래서 나라 시국이 좀 어수선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어수선한 시국에서 만약에 돼지 10병까지 번져버리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습니까? 물에 물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죠. 그냥 기름을 붓는 격이라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좀 조짐이 보였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발표를 좀 늦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좀 추석이 끝나면 저는 늦어도 10월 초나 10월 중순까지는 발표할 수 있을 거라 봤거든요. 근데 추석이 아니나 다를까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추석 전에 또 발표하게 되면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국이 어수선한데 또 여론들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친척들이 막 모여서 이런 얘기 정치 얘기 하다 보면 어쨌든 오늘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를 꾸준히 인내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큰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종목이 이 백강소재라는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글벳이라는 종목, 두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두 종목 다 오늘 점상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30% 수익이 났고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드디어 우리나라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예방약, 백신 약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지금 마지막 휘날레 시세이기 때문에 세력이 작심하고 지금 올릴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점상이 놓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상이 한 두세 방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점상이 나오지 않고 풀어진다면 장중에라도 그때는 한번 도전해볼만 하지만 모레부터는 내일 점상이 나오고 모레 만약에 다시 점상 근처에 시작된다면 그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고 하신 분들은.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큰 수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오늘 30%, 내일 한 30%, 적어도 이번에 한 80% 정도에서 100% 정도, 그 정도까지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백강수제까지 봤고요. 자, 이글벳도 마찬가지죠. 강하게 오늘 점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글벳도요. 자, 보이시죠? 점상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테마, 이게 제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고 반등장이면서 상승장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반등장이나 상승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한 종목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종목이 만약에 빌빌거리가 안 오르고 있는데 남들이 올라가면 사람이 미치거든요. 소외감이 들고. 그러면 견디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또 추격 매수하게 되면 또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에는 포트폴리오를 적어도 3개 내지 4개 정도는 깔고 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락장에는요, 포트폴리오를 많이 깔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승장과 하락장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반등장이면서 상승장이기 때문에 한 4종목 정도, 3종목도 깔아놓으시고 나서 그 종목들 중에서 또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같은 테마가 아니라고, 같은 동류의 종류가 아니라, 같은 종류가 아니라면.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10% 15% 오르고 나면 또 그 자금 빼서 또 이쪽에 밑으로 또 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 3종목 내지 4종목 나눠서 하는 게 유리합니다. 훨씬요. 상승장에서는, 반등장에서는. 자, 그러면, 지금 뭐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뭔가를 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아프리카 돼지 10병 관련주도 내일 만약에 상한가, 물량을 잡을 기회가 준다면, 내일까지는 저는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지만, 만약에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큰 욕심 버리시고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때 한 달 내지 2달 정도 그냥 꾸준히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큰 결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우리가 테마가 나올 거를 선점하는 겁니다.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알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죠? 언젠가 미국하고 북한하고 언젠가 회의는 열릴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문제는, 회의가 열리는 것만으로는 옛날처럼 파괴적인, 폭발적인 이 상승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회의 이후에 결과물이 또 중요할 수 있거든. 그 결과물이 만약에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면 또 회의 끝나고 나서도 시세가 연장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별로라면 또 끝나고 그대로서 시세가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회의 전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는 조정 심하다. 눈치껏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좀 눌러지고 나면 눈치껏 조금씩 좀 포트에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좀 보시면서 포트에 좀 편입을 하셔도 괜찮다. 전에부터 말씀드렸고요. 아프리카 돼지 10배가 지금 마지막 히랄레 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포트에 넣으실 수는 없으시겠죠. 없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저번에 저한테 한번 어떤 분이 CJ 시푸드 종목을 상담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일본 방사능 이게 뭡니까? 방사능 뭐죠? 뭡니까? 방사능의 물, 바다에 방사능 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사능 수에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차트의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수산 관련주인데요. 하나, 둘, 셋. 파동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갔지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위치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저는 만약에 3,000원 정도 온다면 좀 분할 매수해 볼 만하지 않나. 3,000원에서 2,800원 정도. 지금 3,500원이고 오늘도 15%나 올랐는데, 그러니까 내려올까요?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훅 빠져버리면 내가 견디기 힘드니까요. 그죠? 아니면 이번 고점을 바로 돌파해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뉴스가 나와야겠죠. 그러려면 점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이거 갑자기 급등 아침은 다 들어와 버릴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매일매일 방사능 체크한다 그러죠. 방사능 오염수를 체크한다 그러는데, 오늘도 약간의 그런 뉴스가 일본에서 나왔죠. 그렇지만 지금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3,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든지 하면 그 부근에서는 좀 매매해 볼 만하지 않나. 일부 좀 포트에 좀 담아볼 필요가 있죠.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테마를 선점하는 거죠. 그래서 한 2, 3개월 들어가 보는 거죠. 3,000원 정도면 큰 부담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종목이 하락이 좀 적어지고 어느 순간 이 종목이 아마 변동폭이 적어지면서 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처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일주일, 2주일, 3주 동안 거래가 없이 그럴 경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일제지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시세가 좀 끝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5,000원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미리 들어가서 5,000원에 사지 마시고요. 5,000원 정도에서 지지되는지 확인하시고, 돌아서면 따라가서 한번 잠깐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국일제지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남전자는 지난번에 여러분 2,550원, 2,600원에 매도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수는 그 뒤로도 꾸준히 코스닥 지수도 올랐는데 안암전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외국이 오늘 드디어 21만 주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안암전자도 조정 시에 눌림목 시에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듯 합니다. 아직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그죠? 그 다음에 뭐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힘이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왜냐면 주봉상 보면 K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 보면 지금 60일선이니까 꺾여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마 요 자리 2,500원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시세의 탄력성이 붙을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리를 돌파하는 동안에는 약간의 행보를 하면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세를 유심히 보시고 2,500을 돌파하는 거 보고 따라가셔도 되고 너무 지겨우니까요. 아니면 차라리 2,400원 근처에서 한번 좀 사보시던지요. 조금 물량을 조금씩만. 왜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 지금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언제 이게 눌림목이 들어올지도 모르거든요. 한 2,070에서 2,080 정도 보고 있는데 눌림목 구간을 어쨌든 좀 네. 야스라는 좀 OLED 관련주도 그동안에 먼저 올랐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 자, 제가 말씀드렸죠. 현금을 만약에 쥐고 계신 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영업일 오늘까지 한 5영업일까지 조정을 받고 이제 6영업일 동안 오늘 잠깐 이제 보합에 끝났지 않습니까? 21선 터치돼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번 반등이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괜찮지 않나. 요런 자리에 지지가 되니까요. 야스, OLED 관련주, 이런 야스라든지, 아니면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주, 반도체 국산화 관련주, 이런 주들은, 원익 홀딩스 한번 볼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5영업일 동안 지금 조정받고 11선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종목도 유심히 보시고, 물론 21선까지 눌려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요 자리에서 돌아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요 자리에서 한번, 좀 일부 매수하고요. 21선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또 그 근처에서 중간중간 또 매수하면 되니까요. 이런 종목들 이미 한 5일 정도 쉬었으니까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고요. 또, K시대 한번 볼까요? K시대도 하나, 둘, 셋, 넷, 5영업일 동안 내리고 오늘 이제 양봉 하나 떴죠. 1.72% 올랐는데 이런 종목도 11선 지금 지지받고 있고요. 자, 이런 종목도 유심히 보셨다. 차라리 현금 쥐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또 이게 지지를 받고 올랐으면 이게 3일 내지 4일 정도 더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못 먹어도 5%, 좀 뭐 운이 좀 한 10%까지 먹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현금 쥐고 계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매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위험 부담이 좀 덜 하니까요. 반대로 한국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세가 좋았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왔는데 또 이런 종목이 한 4, 5영업일 정도 눌려지고 이러다면은 또 21선이나 11선 그 근처에 만약에 돌아선 또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춘다는 느낌이 들면 또 매수해서 또 3, 4일 또 이렇게 또 시세를 보면 되고요. A스토리도 최근에 시세가 좋았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눌림목 들어왔으니까 11선이 눌리면 한 4, 5, 0, 6영업일까지 지켜보시다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메모를 잘 해놓으셨다가 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도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K사인도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종목도 주봉이 보면 11선이 거의 각도가 가파르게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좀 약간 행보를 한 이후에, 이런 종목들은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외국인이 좀 사고 있죠. 그래서 좀 길게 보시고 재미없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는 크게 오른 게 없으니까요. 한번 이게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대신 시간은 많이 걸리니까, 포트에 넣고 싶으시면 조금만 넣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메디아나 한번 보시죠. 이 메디아는, 어쨌든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남들보다 먼저 사실 올랐어요. 이 종목은요.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박스권에서 길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또 이게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왔던 종목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먼저 움직이던 종목, 쉬었던 종목들이 다시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디아나 같은 류의 종목들, 먼저 움직이면서 좀 옆으로 행보하면서 쉬고 있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을 좀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드디어 외국이 좀 들어왔네. 기간 조금 팔았지만 이런 종목들도 좀 유심히 체크를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이런 류의 종목들도요. 자, TPC라는 종목 한번 보면 TPC도 자, 보시면요.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파동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1파 상승후까지 아직 오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 종목도 하락이 멈춘 상태에서 옆으로 지금 행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하락을 멈춘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요. 그죠? 이 종목도 좀 유심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요 자리가 요 정도까지 오면 좋긴 좋은데, 그래도 너무 엉덩이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4,680원까지 오면 정말 좋은데, 사보면 진짜 그는 웬땡인 거 사야 되는데, 돌아서는지를 확인하시고 사도 됩니다.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21선 약간 꺾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돌아서는 거 21선 올라타는지를 보시고 매매를 관심 있는 놓으시고요. 좀 더 빠지는지도 좀 기다려 보시고요. 갱인양행이 오늘 좀 시세가 좀 올라왔죠. 그 다음 오늘 저 21선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기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이 왠지 13,000원 근처까지 한번 갈 것 같은 느낌. 이건 그냥 아무 근거 없습니다. 제 촉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느낌에 자꾸 이 종목은 13,000원까지 언젠가는 한번 가지 않을까. 언젠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미코도 뭐, 꾸준히 뭐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죠? 수소차 관련주도, 좀 여러분께서 저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봐야 될 테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주,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이제 뺐고, 이제 오늘 이제 시즌 나왔으니까, 이제 수소차 관련주 같은 것도, 저는 오히려 전기차보다는 저 수소차 관련주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전기차 관련주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26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대세 상승을 할 때, 그때 주도했던 종목들이 바이오하고 전기차, 그 다음에 MLCC 관련주들이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폭락이 나왔고, 다시 이제 재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번 주도를 했던 종목들은 때를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물론 뭐, 수소차 관련주도 그 뒤에 시세가 크게 한번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저는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오히려 저는 이런 쪽을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 시세를 주도할 가능성이요. 이번 장을. 어쨌든 한번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때를 많이 탔거든요. 수요차 관련도 때를 많이 타긴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 수요차 관련 연구소에 미국에 있다는데,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데, 중국계 회사래요. 근데, 수요차는 그 사람도 그런데요. 뭐 아니면 도라고 얘기한대요. 지금 수요차 현재 전망 자체가. 이게 뭐 아니면 도라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인프라죠. 이게 충전소, 수소 자체는 만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어렵진 않는데 문제는 이런 충전소가 이 만들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이게 상당히 좀 고난이도 문제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전 관련주인 EM코리아 같은 종목들 좀 유심히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수요차 관련 중에서도 어쨌든 이런 수요차는 뭐 아니면 도라 그러니까 글쎄요. 우선 만약에 수요차에 투자를 하게 되면 충전소 관련주부터 먼저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유심히 한번 봐둘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수요차는 항상 우리 관심에서 놓치시면 안 될 듯 합니다. 물론 지금은 수요차 관련주 대장주가 일진다해야지만 그래도 충전 쪽도 좀 저는 먼저 투자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지웰 페어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6영업일 동안 조정받은 이후에 오늘 드디어 한 4% 이상 반등이 들어왔죠. 이렇게 21선에서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식의 모양들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 가지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골라내서 또 저점에서 하시면 또 이런 애들이 한 3영업일, 4영업일 정도 최소한 5%에서 10%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매매. 또는 이지웰 페어도 한번 보셨지만 또 보면 바이오 관련 중에서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 어디 갔나? 못 찾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은 5영업일이나 6영업일 정도 이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최소한 3일 정도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에서 10%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현금 가진 종목 분들은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인 포트에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북주나 또는 뭐 일본의 그 방사능 오염수 관련주들 지금은 좀 위치가 높지만 항상 관심권에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테마가 또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는 내일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주도주들은요. 근데 만약에 내일 기회를 안 주고 점상으로 가버리면 모레부터는 조금 좀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보유하신 분의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 시장 상황이 지금 뭐 코스피는 뭐 꾸역꾸역 뭐 지금은 지수를 보지 마시고요. 종목 싸움입니다. 어차피 종목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고 테마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런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 순서가 내 차례가 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매도하신 분들은 또 다시 조금씩 물량을 채워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고 계시는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매매를 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짜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꼭 넣어야 될 종목들, 테마군들 좀 잘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라젠 한번 보면, 자, 신라젠은 파동상으로는 뭐 어느 정도 하락이 완료가 됐습니다만은, 자, 하나, 둘, 자, 이 종목은 신라젠 하나, 둘, 자, 종가가 12,400원, 여기가 11,750원. 한번 12,400원 한번 돌파할 것 같고요. 이 고점 자리에 12,650, 12,650원 한번 돌파할 것 같은데, 좀 횡보한 이후에 신라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라젠은 14,000원에서 15,000원 근처까지 한 번은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보면, 좀 신라젠도 여러분, 저 포트에 좀 넣어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은요. 신라젠 같은 건 아직 시세는 이제 막 죽어버렸죠. 좀 행보를 좀 해야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모나미는 뭐, 지금 관심 가지시는 분 없으시죠? 제가 지난번 5,000원 초반대 오면 매수하셔서 단기 반등은 노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모나미도 좀 반등이 좀 이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5,000원 6, 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다음에 다시 5,000원 전 깰 거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야스라는 종목은 오일리드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도 하나, 둘, 셋, 넷, 5일 동안 좀 빠졌다가 오늘 이제 10장의 양봉이 보합에서 마무리됐는데, 이 종목은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 하락 파동을 놓고 본다면, 만약에 야스 같은 경우는 좀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하나, 잠깐만, 여기 하나, 여기 조정, 양목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지금 4파 상승 구간이고, 한 번 더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좋은데,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이 5파가 완료가 될 수도 있고,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습니다만은 또 이 5파가 안 되고 바로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 자리가, 지금 지지선이 강력하게 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파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다 지지선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 자리 정도에서 하락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지웰 페어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또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주들, 또는 야스, 오일리드 관련주들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21선 근처까지 왔고요. 최소한 단기 반등이라도 좀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야스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23,500원이나 23,700원, 800원까지 한번 올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파동으로 계산한다면 한 번 더 만약에 음봉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23,700원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파동이 5파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거지 꼭 5파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동은 그냥 보조 지표 정도로 보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강력한 지지선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행보하는 이후에 돌아설 수도 있고요. 한 번 더 밀렸다가 갈 수도 있고, 그건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돌아서는지를 잘 보십시오. 일단은 5영업일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시장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올해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내년 초까지, 내년 1월, 2월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을 듯 한데 제 생각입니다.
내년 3월 이후 한 4월 달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큰 위기가 한번 올 수도 있겠다. 큰 하락이 한번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요. 우선은 우리는 기회를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는 우리가 최대한 좀 수익을 내셔야겠죠. 절대로 심리적으로 쫓기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요. 아까 말씀드린 이럴 때는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3종목 내지 4종목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하락 구간에서는 한두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유리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먼저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포트를 먼저 두셔야 돼. 포트를 짜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어떤 분, 제가 아시는 분 지인한테 아까 전화가 와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그분이 정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오늘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 지인들을 제가 전에부터 얘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어떠냐 그러니까 손해를 주식으로 많이 보셨답니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나이 30대 초반인데 5억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 저번에 제가 지금 일반 우리 VIP 회원 가입해서 유료 회원이에요. 그 가입해서 지금 무슨 동작? 무슨 있는데 근데 거기 가입을 해서 돈을 또 벌었다 또 거기 통해 또 돈을 땄고 쪽박을 찼다 그러더라고. 거기 또 통해서 지금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신데 아직 젊으니까 다시 또 일어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식 투자는 돈 벌기가 쉽지는 않은 이런 장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꼭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너무 테크닉 쪽에 치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테크닉을 배운 데에서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길게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경험도 쌓여야 되고 촉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종합되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주식 투자를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만약에 다스리지 못하셨거나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다스릴 자신이 없으신다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주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화를 입기 전에요. 자, 주식에서 돈을 번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면 누군가 잃어줘야 되는데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사기도 많고요. 이 주식시장이, 그죠? 자, 그래서, 너무 내한테 알려지는 정보, 뉴스 같은 데 나온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끝물 정보라서, 그런 정보들은 내가 마지막 끝물이라고 보시고, 그런 정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좀 장이 내 종목이 잘 안 움직여서 마음이 급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그냥 재미없어 빨리 나 수익 내야 되니까 가서 정리해버리고 추격 매수 하셔가지고 오히려 손실이 늘어나신 분들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승장인데도 손해를 보시면 그런 분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락장은 하락장대로 손해를 보시고 상승장은 상승장에서도 손해를 보신다면 뭘 해야 돈을 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께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락장에서 손해를 보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상승장에서는 손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한 종목에 몰빵을 했는데 그 종목이 안 움직이니까 마음이 처음에는 견뎠는데 언젠가는 오르겠지. 견디다 못 견디니까 그냥 그때로 추격 매수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십시오. 한 세너 종목 정도는요. 꼭 잘 짜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방 이 영상 올리는 중에 일본 뉴스 보니까 일본 오사카 시장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해야 이런 뉴스가 뜨네요. 그래서 아마 오늘 CJ 시푸드가 주가가 장중에는 급등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이 방사능 오염수 관련주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일본 놈들이 언제 이런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서울 시내에서 매일매일 체크한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오염이 방출돼서 체크되는 순간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좀 애매한 자리니까 좀 잘 지켜보시죠.
자, 언젠가는 한번 시세가 놓을 수도 있겠죠. 일본 놈이 뭐, 가만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일본 놈도 오염수 언젠가는 방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급하게 뭐 진입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조정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기회를 보시죠. 자, 자기 이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요. 기본 자세를 꼭 가지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시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테크닉은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지나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하지 않고서는요. 어중간하게 테크닉 배웠다가는 이게 사람 잡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